안녕하세요. 5주차 이제 첫 번째 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수에 대한 내용 좀 보여드렸고요. 심볼릭 상수라고 해서 콘스트 붙이는 거. 그래서 수정할 수 없는 그러한 변경 불가한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었고요. 더 앞에서는 리터럴 상수라고 해서 가져다가 이름을 지니지 않은 그러한 리터럴 상수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더 앞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실수, 정수에 대한 바이트의 크기라든지 자료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또 자료형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연산자가 있었죠. 이제 사이즈 오브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이용해서 몇 바이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산할 수 있었죠. 오늘은 페이지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섹션 5-4의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대입 연산에서의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 형 변환인데요. 동생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더블형이 있고요. 타입이 더블형이 있고 인트형이 있습니다. 실수형하고 정수형인데 num1에는 245라는 값이 담기는 num1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형 변수. 그다음 두 번째는 3.1415라고 하는 실수형 변수 num2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2, 4, 5의 경우에는 실수죠. 예. 죄송해요. 정수입니다. 근데 앞쪽은 더블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인트형인데 뒤에 보니까 데이터는 실수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값이 왼쪽에 있는 타입에 맞추어져서 형이 변환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5가 입력이 담겨 있지만 num1에는 얘는 어떻게 형 변환이 될까요? 245.0으로 형 변환이 되어집니다. 더블형으로 형 변환이 되어진다. 왼쪽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왼쪽이 중요하죠. 이제 실수형을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형이 정수형으로 변환될 때는 뒤쪽에 있는 소수자리를 소멸시켜준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부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출력을 하게 되면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것이 왼쪽 기준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진다. 자동으로 형 변환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int형 129 num3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캐릭터형으로 ch라는 이름의 num3라는 것을 또다시 담아서 캐릭터형으로 변환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129 얘는 그냥 요 num3가 129로 들어가겠죠. 129로 들어가는데 얘를 캐릭터형으로 또 이렇게 담았어요.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캐릭터형으로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129라는 값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4바이트 중에 원래는 인트형은 어떻게 되나요? 인트형은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4개의 바이트. 사이즈 오버하고 인트형의 사이즈 오버하면 4라고 뽑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캐릭터형으로 데이터가 129인데 캐릭터형으로 형변환을 한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얘네들 상위 바이트에 대한 것들이 손실이 되고요. 뒤에 있는 맨 마지막 하위 바이트에 대한 것만 살려서 출력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형은 1바이트잖아요. 인트형은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를 1바이트로 형변환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것만 살아남게 된다. 126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시면 바이트가 큰 정수를 바이트 크기가 작은 정수로 형변환을 할 경우에는 상위 바이트를 단순히 소멸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소멸된다. 뒤에 있는 요것만 남겨져서 처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바이트로 형변환을 해야 되니까 한 바이트만 살려두는 그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주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1바이트에 다 담을 수 없는 숫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뭐 정밀하게 뭔가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위 데이터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129라서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죠. 위에는 00000000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담아도 데이터의 손실이 없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좀 값이 크게 되면은 이 위쪽의 데이터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을 하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할까요? 하단으로 보시면은 자동형 변환의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정수를 실수로 형 변환을 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다시 변경을 해놓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3은 3.0으로 그리고 5는 5.0으로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수를 실수로 이렇게 형 변환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실수를 정수로 형 변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점 자리 이하 값이 소멸이 되어진다. 3.14 뭐 어쩌고 요거일 때 3으로 출력이 되는 거 설명드렸고요.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형 변환을 할 때, 그러니까 바이트, 4바이트짜리를 1바이트로 변환을 할 때는 작은 정수의 크기에 맞추어서 하위 바이트가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0 요 사이에도 데이터가 많긴 많잖아요. 이렇게 쪼개지면은 3과 뭐 3.01 요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쪼개지기 때문에 정수에서 실수로 변환할 때는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먼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형의 num1 같이 한번 설명을 하고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더블형의 num1을 2, 4, 5로 이렇게 정의를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int형 뒤에는 뭐가 기준이다? 앞에 게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얘는 어떻게 뽑힐까요? 2, 4, 5.0으로 뽑히게 되고 이쪽에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t형이네요. 얘는 3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int형이니까 129로 들어가는데 얘를 받아서 요 아래쪽에 캐릭터형으로 받았네요. 요 값이 129죠. 정수인데 캐릭터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앞쪽에 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인데 얘네들이 소멸이 되면서 요거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수로 출력이 되어줍니다. 얘만 출력된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직접 출력을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시고 새 프로젝트 만드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해볼까요? 네, 기존에 있는 걸로. 아니면 조금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새 프로젝트로 실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끝났었던 것 같아요. 소스 파일 들어가서 추가 해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화면이, 제 노트북 화면이 사실상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추가에 새 항목 우선 추가해 주시고요. 스풀풀에 스풀풀 파일로 되어 있는데 뭐 C로 저장할 거니까 뭘로 해볼까요? 컨버스의 약자로 해볼까요? 네, converse.c로 입력을 해서 추가 눌러주겠습니다. 놓아주시고요. 또 우리 했던 거 해야 되겠죠? include 열고 stdio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이었고 쪽부터 int 메인에 가로 열고 당연히 보이드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이쪽에 처음에는 더블0이었거든요. 더블0으로 들어가는데 num1 이쪽에는 2, 4, 5 세미콜론 그리고 두 번째는 int0이었는데요. num2 여기에는 3.1415 세 번째 똑같이 int0인데 num3로 받아서 얘는 129였죠? 129 얘를 num3로 캐릭터형으로 봤거든요. 캐릭터형으로 봤는데 ch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겠다. 무엇을? num3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고 싶다. printf 245 실수 245 실수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정수 아니니까 실수로 표현이니까 우리 F라는 문자 서식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개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죠? num1 나와야 되겠죠? num1이 뒤쪽에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 두 번째 printf 이번에는 뭘 출력을 할 거냐면 3.142로 얘를 정수로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D로 바뀌어야 되겠죠? 얘도 num2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이고 작은 정수로 바꿔야 되겠죠? 작은 정수. 그리고 얘도 정수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D로 세 번째 변수 num3로 아니네요. num3를 캐릭터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ch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고 싶다. 리턴 값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리턴 값 0으로 받으시고 돌려주시고 요거까지 다 되셨으면 F5 눌러서 실행합니다. 오류가 나 있다는데
뭐가 또 오류가 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거 컨버스라는 것이 이미 오브젝트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른 걸로 지정을 해보겠고요. 컨트롤 S 다시. 뭐가 또 실패되었나요? 여러 번 정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것이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가 원래 있었던 거에 사이즈 오브 원래 있었던 것들에 오브젝트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타는 안 나 있어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2, 4, 5 실수로 찍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찍히나요? 이렇게 찍히죠? 네, 소수점 자리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129의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앞에 바이트 3개의 바이트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있는 바이트만 살려지면서 마이너스 127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과정들 보여드렸고요. 닫을게요. 직접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어서 좀 볼 텐데요. 정수의 승격에 의한 자동형 변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승격이라고 하면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예, 승격. 우리 CPU가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정수형 자료용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서 인트로 처리를 한다라고 앞쪽에서 이야기 드렸죠. 이제 처리 속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인트형 연산 속도 때문에 이렇게 인트형으로 지정을 한다. 아래쪽에 소스 코드로, 그러니까 형 변환을 얘로 해주는 거예요. 처리 속도 때문에. 무조건. 뭐랑 뭐. 아래쪽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쇼트라는 예로 되어 있거든요. 쇼트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도 마찬가지다. 쇼트형의 정수로 되어 있어요. 정수로. 그리고 쇼트형이지만 num1, num2가 이렇게 연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사실상 정수와 정수가 어떻게 되면 이거 더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int와 int형 요거 더해져도 int죠.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더해줘도 4바이트예요. 쇼트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쇼트형 이나 캐릭터형의 경우에는 지금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정수형 int로 먼저 형 변환을 해주고 쇼트형과 캐릭터형은 그 다음 이런 연산의 경우에는 int형으로 먼저 형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넘겨준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더하기 25였죠? 요거 더해줘서 그 다음에 쇼트형으로 작은 형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쇼트형으로 나중에 변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산이 이루어져서 연산을 할 때는 int형으로 먼저 형 변환을 한 후에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쇼트형으로 형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정수의 승격이라고 해요. int형으로 그냥 기본 자료형으로 형 변환을 하는 것 자체를 정수의 승격이라고 합니다. 얘를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죠. num3를 뭐 하면 나올까요? 얘는 사이즈 오브 해주시면은 요거에 대한 바이트 크기 나오겠죠. 그래서 num1 더하기 num2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이즈 오브 프린트 F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야기 드렸듯이 캐릭터, 쇼트 이런 것들의 연산은 먼저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산을 한 후에 쇼트로 형 변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다음 장 128페이지에 보시면 피연산자의 자료형 불일치로 발생하는 자동 형 변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피연산자의 자료형 불일치예요. 이번에는 피연산자가 5.15 더하기 19네요.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정수예요. 일치하지 않죠. 두 개가. 뭐 아까 앞쪽처럼 15 더하기 24라고 하면 인트형으로 해서 이제 쇼트형으로 형 변환을 나중에 이루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은 사실상 무조건 일치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읽었을 때는 당연히 5.15 더하기 19라고 해서 24.15 이거 바로 그냥 연산이 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련의 규칙을 꼭 맞춰줘야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우리 얘네들은 사실상 연산이 빠른 이유가 뭐예요? 둘 다 10진수잖아요. 만약에 이진수의 데이터와 10진수의 데이터를 딱 더하려고 하면 바로 더해지나요? 안 더해지죠.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으로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자동으로 형 변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자동형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동의 형 변환은 피연산자가 다를 경우입니다. 1.15 그러니까 얘를 19.0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없애서 5로 바꿔서 5 더하기 19를 하던지 아니면 5.15 더하기 19.0을 하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무엇이냐? 자동 형 변환 규칙을 근거로 인트형 데이터가 더블형 데이터의 형 변환이 되어 덧셈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인트형 그리고 더블형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블형하고 인트형하고 같이 불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이 더블형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트형이 더블형 5.15 더하기 19.0으로 연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니까요. 바이트의 크기가 큰 자료형이 우선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보면은 인트형이 4바이트고 8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예요. 롱롱 플롯이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형 8바이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중간에 4바이트 있네요. 요거를 굳이 또 나누자면 요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에는 정수형이었고 그쵸? 정수형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실수형입니다.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수보다는 실수형이 우선시된다. 그래서 정수형이 실수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실수형이 무조건 뒤로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바이트가 작은 거에서 큰 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큰 걸로 바꿔줘야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자동형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형 변환 요 세 가지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정수의 승격, 캐릭터나 쇼트형은 무조건 연산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인트형으로 변환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형 변환에 정수를 실수로 변환할 때는 0, 이게 오차가 좀 발생을 하지만 0으로 붙여주고, 실수를 정수로 할 때는 소수점 이하 소멸하고, 큰 정수를 작은 정수형 변환할 때는 앞쪽에 있는 상위 바이트를 소멸한다 라는 게 첫 번째 형 변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형 변환의 두 번째는 정수의 승격이었고요. 세 번째가 불일치했을 때 자동형 변환되어지는 요 순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트형이나 더블형 많이 쓰니까요. 인트형, 더블형 이렇게 섞이면 얘가 인트형이 더블형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명시적 형 변환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명시적 변환인데요.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로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일으키는 형 변환을 의미합니다. 교재 129페이지 펴주시고요.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설명에 앞서 코드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num1에는 3이라는 값, 그 다음에 num2에는 4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죠. 네, 둘 다 이번엔 잘 돼 있어요. 형 변환할 필요가 없죠. 인트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또 보니까요. div의 디비전 리절트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정의만 되어 있는데 더블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와 뭐를 담을 거냐면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거냐면 num1 3 나누기 4예요. 3 나누기 4 한 데이터를 이쪽 요 변수에 담아주겠다. 근데 이 변수는 위에서 명시했듯이 더블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눴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몫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쵸? 몫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몫이 0값이잖아요. 나머지 없이. 그러면 연산을 해서 몫이 0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더블형으로 형 변환을 한 후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0.000000.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출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값을 얻기 위한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값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3 나누기 4였기 때문에 3, 4였기 때문에 사실상 0.75가 되잖아요. 0.75 나누기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없이 0.75로 딱 떨어진 요 값이 필요한 것이지 이 값이 우리가 출력물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연산을 하기 전에 연산된 데이터를 더블형으로 형 변환하기 전에 연산을 할 때 먼저 데이터의 명시적 형 변환을 해주게 되면 더블형과 더블형으로 형 변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3.0 나누기 4.0으로 나누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num1, num2 요 앞에 더블이라는 것 실수형으로 강제 형 변환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앞에서 자동 형 변환 했었죠? 더블형과 정수가 만나게 되면 정수도 더블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 인트형이 더블로 바뀐다 라는 그러한 자동 형 변환에 의거해서 얘도 더블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3.0 나누기
4.0으로 형변환이 되어집니다. 얘는 자동 형변환, 앞쪽은 강제 형변환. 만약에 뭐 뒤에 이렇게 더블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게 명시적 형변환, 앞에 게 자동 형변환으로 이제 그 연산이 자동으로 산술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식으로 0.75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도 한번 그 출력을 해보시고요. 직접 타이핑해서 출력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권고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뭐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왼쪽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같은 코드입니다. num1에 3을 넣고 int형 3을 넣고 그 다음에 더블형 num2에는 2.0 곱하기 num1이라는 걸 지정을 해놨어요. num1을 곱해놨는데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랑 합해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3이잖아요. 더블형으로 얘가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어서 연산한 후에 그 다음 num2에 넘겨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더블형 num2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3에 명시적 형변환을 해놨죠. 이렇게 되면 num1이 3인데 그냥 강제로 바꿨네. 3.0이랑 2.3이랑 곱해지는구나. 당연히 뭐 더블형이니까 형이 변환이 되어지면서 자동 형변환이 이루어지고 데이터 타입이 일치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이죠? 예. 강제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 나는 얘를 더블형으로 바꿀 거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정수인데 정수가 실수형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동 형변환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왼쪽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좀 더 선호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장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자료형 형변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